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모리주 쪽으로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엔스로픽 쪽에서 매출 추정치가 나왔는데 115억 달러로 2분기 매출이 추정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YY 대비해서 무려 14배나 상승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메모리주에 대한 수급은 양호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게 되자 지수는 하락폭을 키웠고요. 거기다가 유가도 84달러까지 다시 한번 오름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뉴스를 소화해야 될 텐데요. 어떤 흐름을 나타나게 될지 전략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 넘는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도체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4일 연속해서 사주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일부 언론들, 특히 외신들에서는 한국이 강세장으로 재진입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MSCI의 메인 지수에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주목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로봇주가 방어를 해주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로봇 관련한 내용들은 쉬어가는 사이에 뉴스가 계속 좀 추가가 됐죠.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본다면 LG의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 CEO의 만남이 있었고 MOU가 공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젠슨왕 CEO의 장녀가 다시 한번 LG전자의 로보틱스 거점을 방문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저점 대비해서 무려 24%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33%까지 오름세를 시연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넘어가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와주는 흐름들이 확인됐죠. 특히나 3조 넘게 사주는 흐름들,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해서 4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 전자나 금융 관련한 섹터 쪽으로 순매수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전기, 전자를 덜어냈고 이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가는 패턴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기, 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흐름들이 확인됐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공개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1호로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어서요. 조선 관련한 내용들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앵커, 만약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조선으로 된다면 상당한 추진 동력을 좀 얻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트럼프발 모멘텀, 여기다가 이 조선 3사 가동률이 100%를 넘었다는 반기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조선주 흐름 좋을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것처럼 12년 만에 수주 잔액이 200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좀 골자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건조하고 납품하기까지 2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주 관련해서 뉴스 자료를 찾아본다면 수주 잔고가 지금 2에서 3년치가 꽉 찼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수주 잔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앞으로도 2에서 3년 정도의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주 잔액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HD한국 조선해양은 761억 달러,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각각 300억 달러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 224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12년 만에 2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까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컨센서스가 벌써 9조 6,890억에 달하고 있는데 3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다시 한번 6% 넘게 지금 상향 조정이 된 상태이고요. 이대로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과거에도 조선업에는 물론 슈퍼사이클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그런데 컨테이너선 위주의 어떤 단일 호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되게 다양해진 상황입니다. LNG 선도 그렇고요. 해양 플랜트나 군함, FDC나 엔진 같이 더욱더 다양한 품목으로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조선 3사의 가동률도 10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자면요. 상반기 기준으로 조선 부문의 평균 가동률이 HD한국 조선해양은 106%이고요. 삼성중공업은 100.2%, 하나오션은 100%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선 3사가 가동률 100%를 넘어서서 이 106% 같이 100%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정규 조업 시간만으로는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일이나 야간까지도 많은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근무에 동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HD한국 조선해양에서는요. 컨퍼런스 콜에서 3년 6개월치 가량의 일감을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여기다가 도크까지도 29년 인도분까지 대부분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조선 3사 모두 이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도 당장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업계에서는요. 이제는 생산 능력을 더 키우는데 자금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 계획을 보시면 HD한국 조선해양은 3,460억 정도, 그리고 하나오션도 6,890억, 삼성중공업까지도 3,300억이 넘는 이 대규모 자금을 현재 생산 능력을 더 키우는데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크레인을 교체하거나 또는 공정 자동화 또는 블록 물류를 개선하는 데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같은 설비를 갖고 있음에도 기존보다 더 많은 배를 건조하겠다라는 일종의 의지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의 간단한 기본 골자를 살펴봤고요.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거래일에서 조선주가 가장 크게 뛰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캡처한 헤드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에서 최대 2척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요. 미국 항구 간에 이동되는 이 화물 운송은요. 미국에서 건조를 하거나 또는 미국인이 운항하는 배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빗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은요. 1920년에 제정이 됐던 존스법의 내용입니다. 벌써 10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법안인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 조선사는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야 이 미국 배를 납품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존스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 이런 존스법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 안에서는 조선 역량이 굉장히 지금 후퇴가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자면 2022년에 미국이 만든 배는 5척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무려 1,800척에 달하는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은 미국
미국 조선업이 상당 부분 붕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또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서명한 각서에서는요, 이 핀란드 모델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핀란드 모델은요, 다시 말해서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를 하되 그 과정에서 해외 조선소의 기술을 미국 조선소 쪽으로 인수를 해서요, 미국 안에서도 자체적인 역량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핀란드냐면요, 지난해 사실 10월에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서 핀란드와 이런 방식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핀란드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거나 또는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외국 조선사에 한해서 처음 두 척은 본국에서 만드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선급으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수상 전투함과 그리고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그리고 세 번째 차량을 적재하는 로로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을 또 보자면요, 두 척을 만들고 난 이후에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의무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이전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서 발효 이후에 90일 내 조달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이제는 국내에서 미국 군함 건조가 가능해진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까요?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서는요, 하나오션이 거의 지금 유일한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첨부해놓은 사진, 바로 필리 조선소 때문이겠죠. 하나오션이 왜 유일한 수혜 기업인지 보자면요,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해볼게요. 미국 안에서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을 하거나 또는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사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정확하게 충족하는 외국 조선사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리 조선소뿐만이 아니라요, 하나의 추가 행보를 보면 더욱더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미국 사업 쪽에서 최대 12억 달러 인수 제안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미국 조선업 기반을 더 넓히려는 포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수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만약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하나오션이 어떤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 안에서 미 해군 함정 두 척을 건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필리 조선소가 갖고 있었던 이 현지화 초기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 방산 시장까지 구체적으로 더 넓힐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현재 전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캡션 헤드라인 보시면요, 이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해외 건조 개방에 수혜 선두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스가까지 좀 더 크게 봤을 때 연결이 되겠죠. 지난달 미 국방소위원회가 이 국내 조선 3사를 방문을 완료를 했던 것도 이 마스가의 좀 일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마스가 다시 말해서 한미 무역협정 기반의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이죠.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마스가의 행보가 어디까지 좀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조선 3사의 구체적인 실적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이제는 10조를 향해서 영업이익이 나아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조선 3사가 어떻게 또 실적을 쌓아 나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HD한국 조선해양 보시면 수주 잔고 1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가동률 100%를 넘어서 106% 지금 풀 가동 상태에 달하고 있고요. HD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선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나 HD현대중공업 쪽에 힘입어서 방산 쪽까지도 지금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HD한국 조선해양은 또 엔진 쪽으로도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용 중속 엔진까지도 이 조선의 새로운 수혜로 좀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야드 쪽에서는 범용선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야드 안에서는 고부가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원화된 그런 전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이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마스가 핵심 수혜이자 그리고 필리 조선소, 오스탈 쪽이 미국 사업 인수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분기에서는요. 상선 쪽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은 상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전체 영업이익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사실 빅3 중에서는 유일하게 방산 사업부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상선만으로 지금 사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률 처음으로 분기 기준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10.1%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죠. FDC 쪽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점을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FDC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나 냉각을 해상 쪽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중국발 리스크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이제 중국 쪽에서도 LNG 추격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고 있는 게 LNG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중국이 지금 LNG 쪽도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올해 상반기 LNG선 점유율이 34%입니다. 최근 3년 평균이 25%인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폭 지금 초과가 된 상태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65%로 1위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7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34척 그리고 한국이 32척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역전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전이 된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 아무래도 중국의 이 저가 공세 물량이겠죠. 이 가격과 설비 때문인데요. 중국은 지금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8% 저렴한 선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중국 안에서 LNG선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기존에 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5곳까지 늘려진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조선사인 후동 중화조선을 봤을 때도 지난해 우리 돈으로 3조 원 넘게 투입을 해서요. LNG선 건조 역량을 6척에서 무려 10척까지 확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센 중국의 추격에 좀 맞서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초격차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크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포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 수주 전략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만 지금 받아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LNG 화물창 기술까지도 국산화하려는 움직임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AI와 스마트 역량까지 합해져서 자율운항이나 AI 스마트 조선소라는 차세대 기술 분야까지도 조선 3사가 대규모 자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수주 잔액 224조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10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LNG선 점유율이 어느덧 30%를 넘어가고 이 선가가 8%까지 격차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는 여전히 저희가 같이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타임라인을 보시면 미 국방부 선박 조달 계획이 이제 90일 내로 발표가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오션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마스가 안에서도 실제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하나오션 건조 물량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장 흐름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죠. 저희는 그렇다면 또 다른 트렌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희 앵커 오늘은 어떤 트렌드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해볼 트렌드 이슈는 중동 특수안에서 정유업계의 흐름입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확성이 확실히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급망 전반에 현재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런 공급 불안들은 현재 제품 마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가동률을 상대적으로 유지한 국내 업체들에게는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 4사인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X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는 합산 영업이익이 14조 원이 찍히게 됐습니다. 확연한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역시 8조 원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적자였는데 이를 벗어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호실적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합 정제 마진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인 윤활기유 사업이 호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 주요 윤활기유 생산 설비가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된 상황인데요. 특히 그룹3 윤활기유 전 세계 공급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카타르 펄 GTL의 설비가 가동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에 따라서 윤활기유 스프레드가 지난해 톤당 70달러 선에서 16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은 국내 정유사들의 윤활기유 사업 부문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활유 자회사인 SK엠무브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0% 이상 증가한 성과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GX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모두 윤활기유 부문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국내 정유업계가 보유를 하다 보니까 이 중동권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공급 공백을 확실하게 흡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내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발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산 윤활기유는 이 글로벌 핵심 시장인 미국 쪽으로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대체 수입처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2분기 윤활기유 수입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존 수입의 40%를 점유하던 중동산 제품 또한 지금 6% 미만까지 대폭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내를 보시면요. 국산 윤활기유의 미국항 수출 물량은 지금 16만 톤 정도가 찍혔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8%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4억 달러 정도가 찍히게 됐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과들은 국내 정유사들의 우수한 설비 가동률과 안정적인 생산 역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약 8만 배럴의 그룹3 윤활기유 생산 능력을 갖춘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혹은 마찬가지로 4만 4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공략까지도 함께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SK엠무브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HF 싱클레어와 장기 공급과 유통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북미 판매량을 확충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HD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작법인을 통해서요. 대산 공상의 증서를 완료를 했고 내년부터 그룹3 윤활기유 상업 가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오일 역시 유럽 현지 법인을 통해서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국내 업체 간의 경쟁과 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 수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가 구조의 핵심인 원유 도입선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원유 수급 지형에도 뚜렷한 변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올해 상반기입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4억 정도가 찍히게 됐는데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8%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입하고 있는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오르게 됐습니다. 자, 주목할 대목은 원유 도입의 지역별 비중 변화인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의존도가 높았던 쪽은 당연 중동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지난해 상반기 68%에서 올해 상반기 62%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라던가 현지 생산 설비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미주산의 원유 도입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23%에서 올해는 26%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산 원유 도입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천만 배럴 넘게 지금 찍히게 됐습니다. 전체 도입량의 20.5%를 차지하게 되면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가별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를 기록하게 됐고 미국 2위입니다. 그리고 3위는 아랍에미리트가 이어지게 되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원유 조달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인 불안이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운송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운임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유사들이 관리해야 할 요소로 좀 지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원유 도입의 다변화와 더불어서 제품 정제 마진의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석유 제품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제 마진 강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생산 차질이 무려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주요 유전의 생산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2분기에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은요, 배럴당 평균 24.7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익분기점 수준을 크게 웃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휘발유 재고라던가 OECD 원유 재고 수준이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들도 재고 재축적에 따른 제품 수요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지금보다 완화가 되더라도 석유 제품 공급망과 재고가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높은 정제 마진과 견조한 윤활기유 마진이 유지가 되면서요, 정유사들의 이익 흐름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수도 마찬가지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중동 지역의 설비 복구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실적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에서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누적 손실 보전 절차와 같이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과정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정유업계가 생산 효율성 그리고 조달 안정성을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장기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유사들의 흐름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트렌드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도 주요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8월 14일 공시 내용에 따르면 역시나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던 건 디램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디램 시장의 점유율이 39.4%를 기록했는데요. 2025년의 상반기 점유율이 34%입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5.4%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가 시장에서 계속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제품 한 개를 팔 때 받는 평균 판매 단가가 함께 상승한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삼성전자의 선제적이고 대규모적인 이 투자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27조 3,627억 원, 공장이나 설비 같은 시설 투자로는 28조 원을 썼습니다. 두 분야에만 총 55조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첨단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가 실제 점유율 확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시장에서는 이 GPU의 신제품 주기가 워낙 짧다 보니까 수명이 2, 3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GPU의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영화의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작년 말에 이 AI 투자 열풍에 의문을 던지면서 반도체 고점론이 크게 확산을 했습니다. 비싼 GPU를 사더라도 실제 경제적인 수명이 2,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 여파로 작년 11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계산과 완전히 다른 실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구형 GPU인 A100 모델인데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업체인 코어위브가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이 6년 된 구형 모델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시된 지 6년이 지난 제품이 앞으로 3년은 더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건데요. 월가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고 컴퓨팅 자원을 수명이 짧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오래 임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이상을 AI 인프라 시장에 동원하는 금융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해본다면 구형 GPU가 길게는 9년 가까이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최신 GPU가 나온다고 해서 기존 장비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신 제품은 복잡한 AI 모델 학습에 새롭게 투입하고요. 구형 장비는 연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추론 작업에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그 위에 계속 추가되며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구조인 건데요.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서버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그리고 서버 D램과 기업용 데이터 저장 장치인 ESSD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KB증권은 다른 증권사들이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출 때 유일하게 강한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미 전체 메모리 생산 물량의 60% 이상을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정해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을 단순히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다라는 표면적인 지표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수요가 얼마나 길게 지속될 수 있는지 가시성을 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7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3.7배 정도에 불과한데요. 기업 가치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하게 된다면 글로벌 장기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엔트로픽의 2분기 매출 가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반도체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2%, 하이닉스가 4% 현재 프리장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현대차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5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 상승 동력부터 함께 좀 찾아볼까요? 네, 이번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 기대감이 시장의 매수세를 자극한 모습이었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거의 6% 상승하면서 4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8% 이상 오르면서 45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의 중심에는 다음 달인 9월에 공식 출시를 앞둔 GV80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차량에 새롭게 개발한 2.5 터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밝혔고요. 이 시스템은 기존의 내연기관의 한계를 넘어서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 감각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됐고, 이 프리미엄 차종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판매 데이터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작년 기간보다 25% 증가하면서 35만 3,600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 자동차 수출액 역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라인의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가 현대차의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현대차를 이야기할 때 피지컬 AI를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육군과 산업부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을 국방 분야에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충남 계룡시 육군 본부에서 업무 협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협력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병력 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장병들의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경계와 정찰, 지원 물자 운송 등의 다양한 군 현장에 무인 로봇과 AI 기술을 투입해서 실증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현대차그룹은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군은 야전부대와 판교에 조성 중인 AX 거점 등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산업부도 역시 로봇 보급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방 수요를 연결하며 지원 사격을 나서게 되고요. 특히 양측은 수소동력 경전술 차량과 같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는 물론이고 향후 새만금 AI 밸리의 로봇 제조 클러스터 문제와 또 앞으로 민관군 협력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인간 중심의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영역의 기술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틀라스 관련한 내용들도 가속화 속도를 좀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0시간에 달하는 작업 데이터 학습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성능의 고도화를 위해서 실제 가동 시간 기준으로 1만 데이터의 시간을 수집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의 메타플랜트 부지 내에서 로봇 학습 거점인 알맥을 3분기 중에 개소할 예정인데요. 실제 자동차 생산 공장과 유사한 다교대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CES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구글의 딥마인드 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제미나이 기반의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하게 되고요. 이렇게 알맥에서 1만 시간의 데이터 검증을 마친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연 3만 대 규모로 양산이 될 예정이고요. 부품 서열 작업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되면서 제조 현장의 혁신을 이끌 전망입니다. 네, 현대차는 현재 프리장에서 2%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20분 남은 시점 스탁 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클로드로 유명한 기업이죠. 엔트로픽이 창사 이래 첫 번째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AI 서비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사실 3대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나 장비 쪽 수요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 쪽에서도 밸류체인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걱정했었던 AI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AI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빅테크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값비싼 반도체를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뭐 유상증자도 나왔고요. 뭐 회사채 채권도 나왔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좀 안겨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악재로서 주가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이제 주가를 좀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뉴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AI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방향은 AI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로 이번에 엔스로픽의 실적 자체는 가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엔스로픽의 실적 발표 전에 네비우스 그룹이라든지 이제 코어웨이브 같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이제부터 실적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예전에 우리가 2026년도 상반기 때만큼 뭐 자고 일어나면 10%, 5% 올라가듯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AI의 인프라에서 필요한 거는 서버렉이고요. 그 서버렉에서 필요한 거는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1위와 2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부담감 없는 자리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좀 매도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좀 홀딩하셔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이 프리장에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 순매수액의 70% 정도가 삼전 닉스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이나 AI 투자가 꺾일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을 괴롭혔던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코스피 지수가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지수로만 따진다면 일단은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우리가 5,000포인트 근방까지 내려간다라는 건 굉장한 좀 공포가 많이 서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7,000대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본전만이라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시는 건데요. 여전히 어느 정도 시장을 눌러왔었던 수급의 꼬임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의구심을 있었던 좀 안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매도를 많이 하시고 예금과 미국 주식으로 좀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으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이 뭐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ADR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AI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AI 인프라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본전이 왔다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도망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굉장히 중요한 7,000포인트에서 지금 멈춰 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번 주에 이제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었던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반도체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들어온 경향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을 좀 매수하는 거를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온 건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정말 많이 싸져 있고 그리고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간 거고요.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은 좀 어느 정도 배당을 좀 노리는 자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왔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이번 주의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를 눌러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눌러왔었던 약간은 좀 빅테크들의 AI에 관련돼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어느 정도는 저는 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월화수목금 코스피가 다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었죠. 장중에는 7,010선을 밟기도 했지만 결국에 종가는 다시 7,000선을 내주고만 모습들이 체크가 됐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7,000선을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순매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좀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로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반기 보고서가 다 끝났고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수는 좀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이 파는 거는 그들이 파는 걸 놔두십시오. 다만 현재 스탁포인트라든지 저희 서울경제TV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매도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00포인트 후반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매도를 좀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현재 시장이 다시 눌릴 거를 좀 대비해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현금을 한 그래도 20% 내지 10% 갖고 갈 거야 라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매도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나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9,000에서 5,000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현재 한 7,000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한 40%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은 내 본전에서 빨리 팔고 아예 그냥 주식 못하겠다라고 도망가는 매도 자금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쳐가지고 손절 자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B2 그러니까 신용잔고도 많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좀 돌려 세우고 있고요. 예수금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는 100조가 깨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우리 상반기 때처럼 자신감과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역시나 뭐 과거론적인 얘기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던 건 단위주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가장 컸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원흉이라는 단위주목 레버리지 ETF가 현재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회전율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된다. 매도에 동참만 하지 마셔라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프리장에서는 SK하이닉스 4%대 안정적인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2%대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세 좀 유지시켜주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종가 기준 7,000선 안착할 수 있을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보면 또 로봇주가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유니트리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사실 CXMT 때처럼 수급을 빨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로봇주 입장에서는 약이 될까요? 아니면은 악재로 봐야 될까요? 저는 좀 호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CXMT가 상장을 했을 때 반도체가 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겁을 내는 건데 로봇 산업은 조금 달라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1위와 2위를 경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CXMT가 뭐를 개발했고 추격하는 CXMT가 점유율을 뺏어간다라고 하면 원래 1등주들은 주가가 빠집니다.
엔비디아 때 우리가 봤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드는데 AMD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AMD는 주가 올라가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를 뺏어옵니다. 그런 영향인데 현재 유니트리 같은 로봇 IPO 상장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로봇주들의 다시 한번 수급을 끌어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유니트리가 우리나라보다 잘 만든다, 뭘 만든다 이걸 떠나서 유니트리가 IPO 상장이 돼서 대박이 만약에 터졌어요.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유니트리에 비해서 좀 저평가가 돼 있네 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현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6월 말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번쩍번쩍 한 번씩 올라오는 테마들은 눌러줘도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도체 수급이 안 좋을 때도 로봇주들은 한 번씩 번쩍번쩍 올라왔기 때문에 늘 주식이라는 건 좀 그래요. 한 번 정도 유행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 주기 마련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코스피에서 로봇주들이 주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에서는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가 시든 2차 전지가 시든 반도체 소부장이 시든 약간 쉴 때마다 로봇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뭐 클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 걸 본다면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홀딩하시는 게 좋다.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저는 매도 의견이 맞지만 로봇에 대해서는 크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얘기하신 유니트리 상장에 대해서 호재도 물론 붙을 것이고 현재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산업이 AI 데이터 산업과 로봇 산업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로봇주들은 좀 좋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로봇주의 대형주는 현대차 그룹주를 보셔야 되고 현대차 그룹주들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신이라든지 SL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자동차 부품하고 로봇 부품이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이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주들을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나는 편안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전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로봇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그런데 사실 또 로봇주가 워낙 또 단기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죠.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또 협력사 설비 투자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뭐 타이밍이나 차익 실현 타이밍 이런 건 또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타이밍을 잡아드리면 좋은데 네. 타이밍이라는 건 명쾌하게 잡아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봇주는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6월 달에 빠질 땐 다 같이 빠졌다가 얘가 이제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 지수가 좀 눌릴 때도 전체적으로 좀 버텨주는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매도하셔라 라는 것보다는 그냥 홀딩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오늘 당장 뭐 매도하세요, 오늘 수익 실현하세요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안 가는 애들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처럼 정말 그냥 로봇자만 붙여도 다 올라가는 시즌은 아니에요. 지금은 로봇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향,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 그리고 현대차 그룹 향 이런 직접적인 효과를 받는 로봇주들만 탄력이 좀 셉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목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로봇주들 정말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로봇주들에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로봇 테마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올 때 종목 탈출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지분율이 많은 로봇 종목들은 여전히 홀딩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품주 안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로봇 관절도 그렇고 감속기 공급망이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부품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 중에서도 기술력이 좋아요. 그리고 LG전자가 2대 주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납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PIM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질적인 협력사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갈 때 한국 PIM도 같이 가겠죠. 네. 그다음에 뭐 SPG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을 선별하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현대차 그룹 쪽으로 좀 갈 거야 라고 한다면 한국 PIM 쪽을 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이야. 그러면 SPG 쪽. 그다음에 나는 LG전자의 휴머노이드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한다면 로보티즈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모모 로봇, 땡땡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보유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에라도 로봇 테마가 올라왔을 때 내가 실체가 없는 로봇주에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고요. 방금 얘기 드린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 부품주들이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프리장 안에서 LG전자도 4%대 정도 빨간불을 켜줬었는데 오늘 이제 메디슨 황이 또 방문을 하게 되죠. LG전자 로봇 협력 방안 논의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만큼 주가가 그렇게 확 튀지는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드는 것 같아요. 네. MOU, 단순 MOU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 MOU라는 건 이제 주가에 크게 반영을 하진 못해요. 근데 이제 LG전자의 재료는 둘째 치더라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올라와 주고 있고요.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고점을 단번에 돌파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로봇 쪽에도 좀 엮여 있고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본다면 LG전자 하면은 무조건 가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만 보더라도 LG전자의 가전 렌탈 사업에 대해서 좀 괜찮으니까 좀 보셔도 됩니다. 다만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뭐 메리트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는 LG전자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라는 게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좀 밀린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로봇 쪽 산업으로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고 다만 LG전자가 최근에 어떠한 걸 좀 보여주냐 AI 서버 렉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LG전자가 굉장히 강해요. 뭐냐면 공조 시스템이에요. AI 서버렉에 이제 발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공조라든지 냉각 열을 낮추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LG전자는 역시나 열 관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능하고요.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결국엔 공조에 대한 기술력은 LG전자가 현재 굉장히 좋다. 특히나 AI라든지 전장 쪽에 대해서 현재 가전 산업보다도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로봇 산업으로 LG전자를 좀 투자 아이디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LG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드리지 못합니다만 나머지 공조라든지 전장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괜찮다.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비롯해서 현대차 로봇 부품주들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예상 체결 지수도 보면 오늘장도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대 오르면서 7,100선으로 출발할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개장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8일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문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월화수목금 모두 빨간불 켜줬던 한 주였는데요. 다만 흐름을 같이 좋게 가져가던 뉴욕 증시는 간밤에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커지다 보니까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2%
20% 넘게 급등을 하게 됐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90달러를 다시 돌파하게 됐습니다. 유가 상승 부담 그리고 반도체주 훈풍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했을지 지수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다행히 예상했던 대로 오늘 동반 빨간불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100선으로 2% 넘게 오르면서 출발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22% 오르면서 866선으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움직임 코스피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쪽은 다행히 흐름이 괜찮았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6%대 정도 올라줬었는데요. 우선 삼전닉스 모두 프리장에서부터 기분 좋은 흐름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올라주면서 28만 전자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 정도 오르면서 17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3%, SK스퀘어도 2% 가까운 오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지금 156만 원 선으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지난주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었죠. 알테오전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 가까이 빠지면서 30만 8천 원 선, 30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2에서 3%대 동반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프리장에서부터 로봇주들 흐름 오늘 괜찮았죠. 1.6% 빨간불, 주성 엔지니어링 소보장까지도 3%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고요. 지난주 외국인이 굉장히 또 큰 물량 담아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다행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넥스장까지 봤을 때 지금 5,800억 정도 담아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 원, 1,200억 정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지난주 내내 팔아치우고 개인은 담아줬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단 비슷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0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0억, 그리고 160억 정도 오늘도 지금 동반 매도해주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코스피 7,100선은 우선 탈환을 해줬네요. 네. 이렇게 또 한 번에 7,100선까지 회복이 네, 될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역시나 7,000선 공방이 좀 중요했고요. 네. 단기 저항선이 6,800선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7,000선으로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7,000선 이상에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한 7,30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네. 이번 주에는 7,300선까지 노려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다 하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갔고요. 거기에 뭐 샌디스크라든지 전체적으로 AI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은 좀 올라가 주다 보니까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불리는 반도체 장비 쪽이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또 꺾이고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약하고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 200 쪽에서 디엔 오토모티브가 이제 저번 주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현재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은 좀 장 초반에 좀 퐁하고 튀었다가 살짝 전체적으로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좀 본다면 아난티 대표적인 대북주죠. 아난티가 아마 아까 동시호가인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5%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TSE, 기가비스,
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PSP,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쪽 지금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초반부에 좀 강했었던 로봇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은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만 좀 쏠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초반보다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시작한 지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NXT까지 합친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4,500억 던지고 있고 코스피에서요. 외국인들이 그걸 6,500억 다 받아내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1,300억 그러니까 현재 ETF가 됐던 본주가 됐던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7,000포인트에서 안착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데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개인 투자자가 1,000억,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는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코스닥 시장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약간은 좀 찝찝합니다. 요 주식 선물이 현재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주식 선물이 요 빨간 선이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7,000억을 담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좀 매도가 좀 강하다라는 건 결국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전강 후약으로 좀 예측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뿅 하고 출발했을 때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일봉상으로는 지금 갭상승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코스닥에서 어떻게 좀 이 850선을 좀 지켜주는지가 관건이다. 요거까지만 지켜보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가치 투자 포인트도 좀 챙겨봤고요. 그리고 기판 안에서 LG 이노텍 관련해서 한 가지 도 여쭤보고 싶은 게 LG 이노텍이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되면서 강세를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상반기 애플 대상 매출만 거의 8.8조 정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황을 좀 봤을 때 주가가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계속해서 좀 직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LG 이노텍이 올라가는 건 아마 삼성전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의 MLCC 사업부를 빼고 카메라 모듈과 기판 사업은 LG 이노텍이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가 저번 주에 엄청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좀 따라가는 것 같고 네. 저는 뭐 크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쭉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차트가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차트를 맹신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참 높아심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은 61선까지도 좀 꺾어 올라가면서 꽤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보시려면 삼성전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솔직히 탄력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만약에 전고점을 탈환을 하려고 200만 원까지 이렇게 쏜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에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만 LG 이노텍의 전고점인 이 150만 원, 17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기판이 됐던 카메라 모듈이 됐던 일단은 LG 이노텍이 대장주가 아니라 삼성전기가 대장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현재 이 150만 원, 160만 원 자리에서 잘 버텨주다가 여기서 200만 원을 전고점은 아니고 200만 원을 트라이 할 때 그때 LG 이노텍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좀 홀딩하셨는 게 좋다. 다만 전고점을 당장 넘는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포함해서 기판 쪽 이야기도 다뤄봤고요. 이 시각 코스피는 2% 올라주면서 7,118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아쉽게 지금 음전한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같이 흐름들 계속 체크해 보시죠. 오늘 스타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은 반대로 약보합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은 담아주고 있으나 코스닥은 또 빼고 있는 분위기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초반 대비해서 힘이 점점 좀 빠지고 있는 건 코스닥 쪽인 것 같긴 한데요. 먼저 개장 분위기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시장 어떻게 좀 읽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MOU가 종료가 됐고 유가가 좀 반등을 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멘텀 하면은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메모리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샌디스크와 관련된 이제 낸드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벨라루빈 생산에 이제 기폭제가 되는 또 ESSD용 이 낸드에 대한 상승폭이 또 우리나라에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중심의 오늘 반등폭이 보여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확인을 해도 외국인들이 5일 연속해서 현물로 이 대형주 이제 지수를 위주로 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ADR과 관련돼서 보면은 상승 종목수보다는 조금 하락 종목수가 좀 우세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장은 그래도 이 메모리 중심으로서의 반등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개별주들 테마주의 형성 속에서도 좀 이 종목수에 대한 확산세는 오늘 나올 수도 있지만은 오늘 따라붙는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려스러움 일부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아쉬운 거는 네. 그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이제 800포인트에 대한 안착 흐름은 있지만은 상승 기조가 살짝은 조금 무뎌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지지력이 많이 보여줬던 이제 5일선에 대한 이탈이 조금 이어지는가도 우리 관전 포인트로 될 수가 있는데 바이오 쪽 섹터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일단 코스피 위주로서의 전략이 조금 오늘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템포를 좀 늦춰서 쳐다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7,100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회복이 나타난 구간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 훨씬 더 강세가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시총 상위단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흐름들, 이런 패턴들 다시 한번 좀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패턴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주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전기까지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LG 이노텍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네. 뭐 폴더블 폰의 출시 확대라든지 아이폰 매출에 대한 증가세도 있지만은 일단 LG와 지금 메디슨 황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장녀가 지금 회동을 또 한 번 갔거든요. 이제 네. 본사를 방문을 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동안에 참 LG 그룹주 하면은 방안 이슈 이벤트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좀 이벤트를 단기간에 좀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자주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오히려 하방이 조금 굳건해지고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LG노텍이나 LG전자는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 이슈 때문에 LG전자도 30만 원, 40만 원대의 그런 가격대를 좀 우리가 기억에서 삭제를 한다면 오히려 작년 이맘때 LG전자의 주가 대비해서는 2배 정도에서 한 3배 정도 반등을 주는 상황이라서 견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사실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한 6월달 이제 전후로 있었던 급등 랠리 때문에 한 10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 이제 단기간에 좀 갔던 그런 좀 패턴에 이제 예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억을 조금 우리가 제외를 한다면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금은 우상향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피지컬 AI에도 탑재가 되는 이제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이제 이 방안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동맹과 혈맹에서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SK하이닉스를 많이 떠올렸지만 최근 들어선 LG그룹주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실적으로 또 이어지는지 여부지 실적은 사실 LG이노텍이나 전자나 2분기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종합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장이 이어질 때는 오히려 LG전자 그룹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로봇과 관련한 내용들, 이슈는 뒤에서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씩 넘어가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움직이는 테마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남북 경협주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협 관련한 종목들이 일단 움직임이 시장 안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먼저 챙겨드리겠고요. 저희는 반도체 쪽으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일을 제외하고 3거래를 연속해서 좀 들어와주는 흐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동향들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가도 괜찮을지 연속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가장 큰 거는 오늘 임단협이 이제 대표들이 만나요. SK하이닉스.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우리가 느꼈던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드라이브가 아주 빠르게 그러네요. 생각보다 들어올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주주환원의 예상 금액이 한 180조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M&A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앞뒤로 전후해서 본다면 뭐 150조 정도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오늘의 지금 28만 원대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저항대를 21선이 굉장히 많이 받고 나서 빠졌는데 지난 8월 12일 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60일선 근처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잘하면은 이번 주 30만 원에 대한 트라이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한번 30만 원이 한 번씩은 돌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레벨까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은 전에 최고가가 지금 38만 원이잖아요. 네. 오히려 30만 원 안착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좀 은근하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안 보다가 딱 보니까 30만 원이 어느새 이미 여기까지 왔네. 돌파 왔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전고까지. 뭐 최고점까지는 또 말하면은 너무 또 기대가 좀 있을까요? 그렇지만 시세가 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장 우리 주주들이 원했던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주주들을 누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그게 1,100만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3분의 1은 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주들의 속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배당 정책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일단 3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75만 원이니까 여기서 한 뭐 10에서 15% 정도만 올라주면은 200만 원 트라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급도 수급이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주주환원에 대한 이벤트가 확실하게 전제가 되는 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그리고 베라루빈 때문에 지금 낸드 가격이 계속 치솟고 맞아요. 있잖아요. 뭐 3주 동안 11.5% 지금 낸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의구심이 디램보다는 낸드에 많이 있었는데 낸드 이런 실타래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주가의 상승으로 굳이 눌릴 만한 요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수급비 다시 해소가 됐을 때 지금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현물로 지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로 들어올 때 누가 가장 섹터 중에 수혜를 받느냐? 그러면 메모리가 가장 탑픽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SK하이닉스 노사 임단 협의 막판으로 단판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 하이닉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곧 있으면 골든크로스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누가 더 강하다, 위치가 좋다 이런 거 굳이 지금 구간에서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갖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네. 하이닉스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아졌다가 또 급격하게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사면은 무조건 좀 큰 폭의 삼성전자보다 그쵸. 상승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해를 하셨다가 낙폭이 삼성전자보다 워낙 과대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걸쳐서 8월 10일부터 3일 정도 이제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강도면으로 보면 저는 비중,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균일하게 수급적으로 같이 양분했지만은 이제 한 달 정도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수급으로는 조금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극대화시킨다. 최근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매수를 해서 조금 안정적인 또 매수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더 점수를 좀 주신 것 같고요. 종목 하나만 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제주반도체가 그날 한 7% 정도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한 2% 올라오는 흐름들 확인이 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10이랑 2B 발행이 동시에 이제 겹치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로 급락을 한 게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 소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요? 일단 팹리스 반도체 설계 이제 메모리 설계 업체 중에는 제주 반도체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근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2 발행이라든가 오버행 이슈가 좀 나왔는데, 근데 네. 제주 반도체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한 거는 아니고 그렇죠. 소부장 업종들이 장 초반 개장하고 나서 강세를 일부 보이면서 시작을 했다가 프리장 이후에 오후 들어서 9시 반 정도 이후에 다 같이 소부장 업종들이 일부가 이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급적인 이 이슈 때문에 일부가 좀 조정폭을 좀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제주반도체가 하방에서는 21선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조금 하고 있어서 저는 네. 뭐 여기 21선 근처가 지금 75,000원이잖아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약간은 무리가 있겠지만은 요 하단의 공간에서 일단 이 수급에 대한 공백이 일부 있는 요 21선 근처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근데 특징적으로 보면은 지금 장에서 제주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것은 장기? 저는 그냥 대형주 쪽에 대형주. 뭐 SK 스퀘어나 아니면은 좀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 전기나 네네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은 좀 유리한 쪽은 네네.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변동성을 굳이 이렇게 좀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고 제주 반도체를 지금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할 때는 오히려 그 2등주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좀 더 낫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뭐 작은 종목들에서 변동성과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유 쪽도 같이 잠깐 좀 볼 텐데요. 일단 유가가 한 84달러까지 올랐죠. 그리고 그 안에서 GS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하락하긴 합니다만 배당 이야기가 담긴 리포트가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진 방어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GS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S오일도 과거에는 원래 배당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아마 24년도, 3년도 그 사이에 영업 손실이 크게 나면서 배당을 이제 안 주다가 최근에 네네. 다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GS 같은 경우도 뭐 GS 칼텍스라든가 아니면 GS 리테일이든가 이렇게 자회사의 사업부들이 워낙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배당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 이제 매력도를 조금 높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사실 GS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맞아요. 그렇고 정유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SK와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빌 게이츠 방안 때문에 사실 테라파워 지분이 일부 있어서 그 정도의 반등을 보였다면 네. 진짜 배기로 상승한 것은 GS하고 S 오일이 되겠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배당의 매력도 때문에 이제 뭐 GS를 접근한다 뭐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지만 GS 치고 단기에 조금 더 많이 좀 올랐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수익률로 보면은요, 무려 이제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주에 만약에라도 한 절반 정도 11만 원대까지 좀 조정폭을 일부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가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되 지금으로서는 가격적 매력도는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낮지만은 그렇죠. GS 치고는 조금 빠르게 올랐다? 제 예상보다는 빠르게 올랐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사실 개장 초반에 정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해서 질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오후장까지 흐름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뭐 원전 이야기를 잠시 좀 주셨는데 전력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변압기 관세가 확정됐다라는 게 단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근데 통합적으로 얼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HD 현대는 얼마고 LS는 얼마고 이렇게 다 각각 기업마다 다르게 나와서 사실 LS랑 효성이 소갈이 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변압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건 사실 멕시코 쪽이니까 이렇게 기업마다 관세가 다르게 부과된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보니까 관세도 그렇게 타격감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LS나 뭐 효성이나 현지화 전략으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또 이게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만 보더라도 네. 타격감이 없는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LS도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과했던 하락 대비해서는 최근의 반등이 그렇게 제가 사실은 지금 LS를 좋아하는 게 뭐 금가격 상승에 따른 또 수혜도 될 수가 네. 있고 이 지주사 가운데에서 최근에 이제 뭐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 누르비 반지법이라든가 다양한 모멘텀들의 부자가 저는 LS라고 생각하는데 뭐 LS도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효성중공업 잠깐 볼까요? 네. 네. 효성중공업도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무려 180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근처까지 그러네요. 주가가 하락폭 대비하면은 거의 2배가량 정도를 반등을 줬다가 지금 네.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멤피스 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그러니까 북미 시장 그리고 신규 수주 잔고에서 가장 이제 부각을 나타낸 게 효성중공업이라서 오히려 관세에 대한 조사를 나온 기업들은 이 일부 이제 관세가 조금이 무뎌지는 반면에 지금 이제 관세 조사가 아직 준비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관세가 일부 있더라도 지금 변압기 관련주들은 관세를 잘 녹일 수 있는 가격 정가가 잘 된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이슈가 그러니까 악재 이슈 일부 악재는 건 맞지만 일부 악재가 나왔을 때 네. 이렇게 횡보할 때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서 전력주들도 담는 전략 그리고 오늘 보니까 블룸에너지하고 LS 일렉하고 네네. 또 이제 대형 계약을 또 수주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에너지원으로서의 필수인 변압기 쪽은 그렇게 악재가 이제는 뭐 부각이 되는 시점은 조금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크게 반응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HD 현대일렉이랑 일진전기는 관세, 반덤핑 관세가 0%고요. LS랑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32%로 현재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이슈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원전 SMR 관련해서 뭐 사실 큰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협력한다 정도였던 것 같고 거기다가 원래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원래는 이제 에너지라는 부분이 거론이 좀 됐었다가 지금은 또 메모리라는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가 좀 잘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 베이스의 종목을 골라야 되고 이게 8월 말이다 아마 9월 초다 이렇게 대미투자 맞아요. 1호가 뭐 텍사스에 대한 원전 가스터빈 수주도 뭐 나왔었고 이거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네. 딱 특징을 보니까 전통의 원전주들과 그다음에 건설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사실 SMR 설계에 대해서 사실 이 수혜주로 그렇죠. 많이 부각이 맞아요. 됐다가 최근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은 뭐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현대 관련주들은 또 대북 관련주로서 맞아요. 좀 묶이면서 남북 반등을 줬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종목을 하나 좀 뽑자면 네. BHI가 2분기 실적도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서프라이즈 또 길어갖고 수주 규모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AP1000이라고 하는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가동에 대해서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증권가 레포트를 통해서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숫자까지 포함된 이 BH의 베어레스 보일러에 대한 매출 폭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보니까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33,000원대에서 거의 2배가량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BHI가 고점을 보면 11만 4천 원대에서 무려 급락을 보여줬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주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룸이 좀 열렸다면 한 8만 원 근처까지 네. 121선 근처까지도 반응을 줄 수가 있어서 딱 탑픽을 2개 정도 뽑자면 에너빌리티와 BH는 조종시마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베이스까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밀려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숫자가 잘 나오는 쪽으로 정리해보고요. 에너빌리티랑 BHI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자, 로봇 쪽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리 상장 이슈가 이번 주에 있죠. 뭐 일각에서는 19일,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20일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냥 20일 전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 관점으로 본다면 수급이 빼앗긴다라는 걱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로봇 쪽으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지 일단 프리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모았었다가 지금 반응은 좀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현대차가 공급사 선정 때문에 일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염을 팍 맞아요. 토했어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언급만 살짝만 해줘 이렇게 딱 투심을 딱 건드리는 그런 언급만 해줘도 급등을 하거든요. 맞아요. 워낙에 지금 눈높이가 그 종목만 같죠? 네, 현대차 그룹이 조금 그렇죠. 강세를 갖고 개별주 종목도 반등은 좋지만은 가장 강했던 건 현대차 그룹이었고. 근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장 초반에는 네. 개별주 움직임들이 조금 맞아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봐서는 로봇주의 전반적인 피지컬 AI의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지금 그 안에서도 잘 순환매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LG그룹과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슨항의 피지컬 AI 동맹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적인 청사진의 논의가 된다면 또 한 번 반등을 줄 테고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19일인지 20일인지 자꾸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기사들 하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 유니트리가 지금 한 49% 점유율을 작년 기준입니다. 보여줬고 에지봇이라는 회사 이것도 중국 기업인데 30%.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의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75에서 80%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IPO가. 근데 그중에서 제가 로보티즈의 실적을 봤더니 20억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1분기에 약간의 적자를 좀 흑자로 만회를 했고 근데 유니트리의 이 관절 다이나믹스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로보티지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잘 나왔을 뿐더러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우즈벡에서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네. 이 관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추에이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로보티지에 대한 반등, 거기 LG그룹의 또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로보티지 이제 지분을 LG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LG그룹도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원래는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LG 이노텔 이렇게 대형주 쪽도 봤는데, 이 아까 전에도 제가 대형주가 반응을 좀 또 밑했다는 순환매가 그 안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로보티지라든가 뭐 로보스타라든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그룹전에서는 레인보우가 조금 약하지만은 그 밑에 있다는 SPG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좀 대형사를 기준으로 해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유리하다. 근데 최근에 레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로봇 관련 레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현대차의 부품을 담당하고 협력사 논의가 뭐 HL 만도라든지 최근에 뭐 SL도 주가의 레포트가 나오는 게 피지컬 AI의 현대차 그룹에서 보슨 다이나믹스 램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로봇사들의 협력 논의가 조금 더 눈높이를 이제는 부품사로서 같이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주 우리가 이 팔로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로봇주 안에서 가장 예쁘게 보는 종목, 탑픽 종목이랑 전략 먼저 여쭤보고 추가적인 질문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일단은 대형주는 당연히 LG전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네. 비추세에 들어갔던 과거의 6월 달이죠. 젠순왕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LG 이 구광모 회장하고의 논의를 했던 쪽에서 46만 7천 원을 갔던 이 LG전자가, 제가 이렇게 추세를 여기를 기억의 내리에서 삭제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그러네요.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명확하게 주봉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보시더라도 네. 이런 추세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추세만 지우고 나면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그러네. 과거에 작년에 주가가 10만 원에서 무려 뭐 22만 원까지니까 한 2배 이상의 반등을 보여줬던 건데, 네. 자꾸 그 46만 원대하고 30만 원대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있죠. LG전자에 대해서는 자꾸 맞아요. 피해주로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LG전자의 이 냉각 관련된 배전 장치도 이제 네. 이제 매출의 대량 매출도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냉각과 관련된 장치와 또 액추에이터의 엑사운이라는 또 이 초도 물량, 이 네. 팔로 물량을 지금 시작을 양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한다면 LG전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인데, 사실 이제 로보티즈에 대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네. 그동안에 저항대였던 121선과 61선을 네. 지난주에 탈환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우즈벡의 대량 양상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5년 안에 무려 3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동 능력을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20만 대를 우리가 생산을 했죠. 무려 10배 이상의 생산 루트가 각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네. 저는 과거에 있었던 49만 원 고점에 대한 돌파는 이제 열어놓고, 로보티즈를 원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다면 지금은 조금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그래요? 보셔도 된다. 그게 바로 로보티즈의 이 다이나믹 셀에 대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 더군다나 로봇주인데도, 그리고 대형주가 아니면서도 돈을 벌어들여,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주 안에서 사실상 돈을 벌고 장부에 숫자가 찍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로보티즈는 더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대장주라고 본다면 사실 현대차인데,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지금 45만 원 선까지 일단 돌파는 시켰습니다. 근데 원래 플러스권에서 좀 머물다가 지금은 약보합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현재는 되고 있긴 한데요. 이제 26일에 다음 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AI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상 26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냥 협력사 논의와 보스턴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대표가, 그러니까 요 사실을 좀 아신다면 네. 조금 더 과하게 언급을 해도 어차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에서 다 입증을 해본 네네. 상황이고,
그리고 협력사 논의도 일부 그냥 언급만 해줘도 이렇게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너네 얼마만큼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 이런 맞아요. 것들을 우리가 오더를 줬을 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나 그것을 이제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죠. 급등을 했다. 그러면 현대차는 이번에 인베스트데이 때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 자율주행의 레벨 2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언급할 텐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재 공당에서 초도 물량이 언제쯤 투입이 되고 그렇죠.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중복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주가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현대차보다는 최근에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보여줬듯이 현대오토에버라든가 이제 좀 플러스 알파 해준다면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조금 더 반등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차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반등을 좀 네. 반면 우리 오히려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그렇죠. 액추에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룹사 다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두 종목이 탑픽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1차 협력업체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계획들을 뭐 점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언급됐었던 그 기업들들 다 주가 퍼포먼스가 좀 잘 나왔었는데 인베스터데이 앞두고서는 모비스랑 오토에버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지난주 내내 빨간불이 들어왔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들이 하나둘씩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 시장 안에서도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국 성장률 전망을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코스피 쪽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1% 상승하면서 7,2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7,000선 탈환하면서 시작했고요. 7,100선을 넘어갔고 지금은 7,2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7거래일 만에 무려 7,000선을 탈환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03%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865선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거의 1조 단위의 물량들 함께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매수 쪽으로 외국인들은 포지션 잡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 초반, 장 시작할 때는 매도 방향 그리고 장 중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기관 쪽에서 33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들은 또 한 번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9,600억 원,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양만큼의 매도 물량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도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다 쌍끌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기관 쪽의 매도폭이 814억 원 정도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시장의 지수를 상단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043억 원 정도 담고 있고요.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5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담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포지션 돌릴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역시나 전기전자입니다. 이 안에서 대형주, 특히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판주들이 강한 가운데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쪽에서도 수급이 돌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조업도 강합니다. 제조업 쪽에서 3.82%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LG전자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1% 정도의 강세 흐름 체크되는데 오늘 젠슨 황의 장녀가 LG전자의 센터에 사옥을 찾게 됩니다. 이 안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LG전자의 움직임 현재는 좋은 상황입니다. 보험 쪽에서도 3%의 흐름 좋게 강세 흐름이 찍히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해상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목표가가 줄 상향되고 있고요.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오늘장에서 기록을 해냈습니다. 운수창고도 오늘 강합니다. 2.12%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또 한 번 노이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했던 60일 협상 시한이 연장 없이 만료가 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해상 운임비까지 함께 급등하게 되면서 관련된 해운주들이 상승해 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통신업도 강하고요. 금융업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의약품이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음식료품에서는 오늘의 차익 실현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업과 섬유의료까지 파란불, 증권까지도 오늘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빨간불 들어와 있는 업종 섬유의료가 4%로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나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게 되면서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장비가 강하고 오늘 출판 매체 목재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운송과 제조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락 문화에서 2%에 밀리고 있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고요. 음식료와 금융 그리고 금속과 유통까지도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모두 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의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8.2%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78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7.8% 넘게 오르면서 1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3%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장 초반에 조금의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위치 지켜주고 있고요. 157만 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의 강세 보여주면서 어느덧 20만 원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6위 보겠습니다.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라고 오늘 공모가 된 상장된 종목입니다. 12%의 상승을 켜내면서 13,0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 흐름 체크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반도체 대형주는 강했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함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하나 마이크론 15%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4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PSP도 11% 빨간불 들어와 있고 제주 반도체까지도 3%의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인데요.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현대차증권 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앞으로 반도체 강세장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 그리고 8월장 안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언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오늘 현대차가 0.22%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5만 3천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가 현재 로봇 관련된 이야기로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에게도 힘이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이 안에서는 혼조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힘에 붙여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까지 지분가치로 주목받았던 종목들 4%, 3%대에 각각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방산주들은 오늘 흐름이 좀 약한 가운데 KB금융까지도 0.77%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 만나보시죠. 1위부터 6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고 다양한 종목들의 좀 약세 흐름이 지켜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59% 하락하면서 30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2차 전지주들 힘이 약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밀리고 있는 흐름들
흐름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강보합권 0.4%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까지 만나보시죠. 이 안에서는 HLB가 현재 1.39% 강세, 그리고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까지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ABL 바이오 같이 다양한 종목들에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일정은 없다 보니까 시장을 끌어올려 줄 만한 트리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코스닥이 플러스권 강보합으로의 전환 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 규모도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